자, 오늘 금요일인데 너희들 시험 끝나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일단 시험 모두 잘 쳐서 쌤이 고맙고, 그래도 일단 합격 전부 다 이렇게 뭐 100% 합격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오늘 너희들 먼저 모이고 나머지 또 이제 뭐고 시험 발표가 언제니? 7월 8일이잖아, 그지? 네. 그때 또 두 번째 이제 합격 가능생들 다 합쳐서 또 한번 모이고 그렇게 모이는데, 오늘 이제 미리 모이는 거는 일단 합격 때문에 너무 들떠가지고, 그러니까 어영부영 보내다가 또 이 면접이라는 것도 마지막까지 관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난번 너희들 그 미나 그 알지? 같이 우리 공부했던 경찰 최종 합격하신 분도 시험 끝나자마자 선생님하고 토요일 날 계속 연습했지 않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무난히 합격했듯이, 그래서 면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거에 따라서 너희들도 각 지금 직렬별로 준비해야 될 거, 그런 연습을 잘 하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냥 편안하게 너무 뭐 부담 갖지 말고 선생님 묻는 말에 대답해주고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그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죠? 영어가 또 굉장히 어렵게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늘 수업 중에 말했듯이 그 어려운 영어를 너희들이 전부 다 높은 성적을 받아서 이렇게 합격에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어떤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기존에 이렇게 각종 후기를 읽어보니까 그 뭐고 이제 하프 모의고사나 이쪽으로 많이 공부했다가 이번에 어떤 시험 방향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거의 한 4일 동안 그 작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지금 상담 문의가 많았어. 그래서 그게 일단 너희들이 공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지원자 몇 명이, 우리가 9명 시험 쳤잖아요, 그지? 그 9명 중에 선생님 봤을 때 8명이 합격할 것 같고, 뭐 한두 명 정도는 지금 아직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또 뭐 안 좋은 결과가 한두 명이 나온다면은 또 걔들한테도 또 이 영상이 선생님이 어떤 걔들이 실망하기보다는, 야, 내가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도 이렇게 합격해서 나갔는데 걔들한테도 뭔가 떨어진, 예를 들어 한 명이나 두 명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고 더 힘을 빨리 희망을 찾아서 공부를 미루지 말고 내년에 또 합격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지난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어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을 거고, 또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애로사항도 많았을 건데, 일단 이번에 다 시험을 잘 쳐줬는데, 특히 이제 여기 다경이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가장 YBM의 큰 성과가 아닐까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이번에 2관왕이 거의 뭐 100% 되는데, 국가직은 합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직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거의 뭐 최상위권 그 그룹으로 합격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같이 이렇게 합격한 사람에게 내가 예를 들어 불합격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뭔가 조금 뭐라 할까요? 좀 그렇죠. 주눅이 들고 약간 좀 질투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잖아요. 다 지금 직렬도 다르고 또 지금 지원하는 지역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내 동기가 합격을 했으니까 같이 기쁜 거죠. 그래서 어제 또 마지막까지 지휘까지 또 성적을 쌤이 또 상담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일단 우리 다경이한테 큰 박수를 한번 보내줍시다. 네, 그렇죠. 가장 이 지금 스파르타 3기를 가장 대표한 큰 성과를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자, 그럼 다경이가 지난 시기까지 이제 공부한 여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를 너무 길게도 말고 간략하게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밑에 들어오는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한번 또 발표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일단은 저는 작년 2월에 회사 경청도 잘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면접관이 나중에 이제 이런 분위기도 우리가 다 연습하는 것이, 자, 내가 지금 발표를 기다린다 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눈동자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상대가 말하는 것도 잘 경청해주고, 그다음 내 순서에 왔을 때 또 어떻게 내가 또 발표해야 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혼자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할까 또 이게 또 집단 면접이 물론 없겠죠. 없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경청하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 마음에 보여야 된다. 면접관이 말할 그렇죠. 그렇지 면접관이 말할 때. 네. 자 발표해 보세요. 네, 저는 작년 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선생님 그 YBM에서 영어를 배우고 또 같이 국어도 같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국어랑 영어 수업 병행하면서 저는 또 따로 다른 과목은 혼자서 인강 들으면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최종으로 지금 1년 6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국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선택 과목이나 국어랑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인강이나 그런 거 보면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영어나 또 국어는 조금 좀 논외로 선생님의 논리 독해라는 수업도 있었고 그거를 듣지 않으면 혼자선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대구 동성로 YBM 김태동 선생님의 국어랑 영어 수업을 병행하면서 지금 그래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파트가 있는데 문법, 어휘, 독해, 뭐 이렇게 뭐 생활영어 관용구도 있지만 가장 힘들었던 영역이 어디 쪽이었습니까? 가장 이렇게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하는데 제일 그러니까 초반에는 독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독해는 사실 지금 YBM에서 공부하면서 그나마 제일 좀 즐겁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문법보다는 독해 수업이 더 기다려졌던 것 같고 독해 수업 날이 더 기다려졌던 것 같고 이 차츰 갈수록 문법이 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거의 시험 막바지 다 왔을 때에는 문법만 계속 돌려가면서 보고 독해는 진짜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시험 전까지 선생님 수업 시간 외에는 따로 본 적이 없고 감을 이해했다는 네. 얘기네요. 따로 독해는 따로 본 적이 없고 계속 문법만 돌려서 봤고 그리고 단어랑 문법만 이렇게 돌려서 최종까지 네, 시험 봤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오늘 준원이가 한번 마이크를 한번 받아볼까요? 이 준현이도 일단 공부한 거 한번 전체 한번 일단 뭐 총평 먼저 한번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요점 같은 거 비슷하게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매일매일 이게 스케줄이 많이 달라진 경우라서 매일 고정적으로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될 때마다 공부하고 이제 그리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논리 독해 위주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갔다 와서 복습하고 자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선생님이 주신 문법 요점이나 이제 영어 독해 단어 시험지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 위주로 봤고요. 이제 나머지는 인터넷 강의로 사회복지 그리고 한국사 같은 과목들을 다져 나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방금 말한 게 제 공부 방법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에 지금 두 분이 다 이거 뭐 합격 의혹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내년에 준비하는 분들에게 특히 이제 영어가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준비하는 분들에게 예. 그래서 일단 본인이 여기 쌤 처음에 왔을 때 상담을 했을 때처럼 5과목을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종합반을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균일하게 배분해서 가는 게 유리했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과 상담을 했었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영어였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먼저 시작하면서 나중에 한국사라든가 그렇게 선택 과목 2개를 나중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이었는지 본인은 지금 이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물론 합격으로 지금 왔지만은 어떤 것이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취약 부분을 먼저 공략했던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논리 독해와 특히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이 위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험에서도 단어에서는 4개 중에 3개를 맞을 수가 있었고, 제가 이번 시험 영어 점수의 거의 80%는 독해 점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풀어보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독해로는 이제 감도 못 잡을 만큼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제 선생님의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전 이번에 아마 한 40점, 50점 가까이 나왔을 겁니다. ED, 예, 잠시 조금만 더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올해 지나고 나서도 내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앞으로 가면 이제 논리 독해나 어느 과목을 가든지 논리 독해, 영어, 특히 영어 과목이 이제 많이 그 변별력을 좌우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시험 쳐본 제 경험으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영어에서 확실히 잡고 나서 이제 다른 과목들을 병행하면서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자, 이번엔 소영이가 마이크 좀 잡아볼까요? 네. 이제 소영이도 참 이렇게 작년에도 또 필기 합격을 해봤고 아쉽게 또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또 절치부심을 해서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이 나와서 선생님 굉장히 기쁩니다. 특히 예체능계 출신으로서 이렇게 이 공시 과목을 공부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그 관문을 뚫어 나간다라는 게 본인의 노력이 엄청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왜냐면 이게 과목별로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이게 사회과학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전공 과목이라든가 이 용어적인 부분에 우리 보통 이제 예체능계 분들은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합격 사례가 드문데 그래도 이렇게 2년 연속 작년에 이제 필기까지 합격했고 올해 이 점수로 봤을 때는 거의 최종 합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체능계 출신들이 이제 공무원 쪽을 이제 준비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회과학을 접한 분들은 좀 익숙하겠지만 특히 또 대학에서 또 자연계 계열에 또 있는 이과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합격까지 영광을 누렸다라는 거 한번 그런 경험치를 한번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수험 기간이 남들보다 한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총 하면 2년 좀 넘었는데 첫 1년은 거의 맥을 잡지 못했어요. 거의 공부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 않고 그런 뭔가 그 문제집을 보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처음에 영어를 쳤는데 그때는 꽈락이 나왔어요. 거의 1년 가까이 했을 때. 근데 그때 이제 김태동 선생님을 만나서 첫 시험 때 그때 85점이 나왔고 네. 그랬는데 선생님 안 만났으면 아마 이번 시험에 꽈락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독해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이번에는 솔직히 문법에서 점수를 많이 얻었어요. 항상 문법에서 많이 틀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문법에서 꽤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국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거의 이제 8등급 맞을 정도로 국어를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수험 기간에도 국어가 거의 모의고사 풀면 처음에는 막 한 60점, 50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근데 이번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약간 비문학이라던가 그런 문학 같은 데에서 감을 많이 잡아가지고 네,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고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암기 과목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그게 제일 힘들 텐데 그때는 솔직히 남들은 뭐 기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사람은 처음에 기출 위주가 도움이 되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베이스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게 또 인강을 좀 들어보는 게 자기 취약 부분만 인강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반복하고 이제 시험 다가왔을 때는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 찾아서 인강을 듣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여기 소영이는 막판에 이제 영어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물론 작년에는 85점이 나왔지만 또 이게 이제 공부량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원래 쌤이 했지 않습니까? 뭔가 아는 게 많아지면은 그때부터 자꾸 또 더 불안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 이제 별도로 쌤이 또 지도를 했었어요. 같이 또
또 한 명이 더 있었죠. 네. 그래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이 방법을 제가 꼭 전해주고 싶어요. 영어라는 게 아까 우리 준현이도 말했지만요. 짧은 시간에 그게 초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뭐 구문 자체가 정확하게 끊어읽기가 절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처럼 내용이 추상적으로 나왔었을 때는 물론 이제 가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영어 공부가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구문도 꽤 똑바로 해야 되고 이런 걸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다 학습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하프 모의고사를 풀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수험 생활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정석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내가 영어를 10몇 분 안에 풀 수 있는 거, 그걸 평상시에도 연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선생님이 제시했던 소재를 잡는 연습하고 그 다음 주제문을 읽어서 그걸 어떻게 매치시키는가, 그거를 개별 지도를 해봤었을 때 가장 잘 효율적으로 잘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독해를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독해를 하는 건 아닌데 짧게 읽어서 뭔가 소재를 파악하는 게 막판 그 시험 직전에 선생님이 지도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연습을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내심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렵게 나왔을 때 소영이는 잘 적응하겠다라는 걸 감을 잡았었죠.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어떤 지금 이 관문을 뚫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음. 또 독해, 저처럼 이제 감독해, 저는 어느 정도 감독해였고 그런 뭐 중심 소재를 잡거나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점을 잘 돼서 독해 성적이 잘 나왔는데 이번엔 집중을 잘 하지 못해서 독해에서 조금 평소보다 많이 아쉬운 결과가 그래요? 있었어요. 근데 그 대신 그래서 평소에 단어나 문법을 제가 이번에 되게 열심히 이 했어가지고 방법이었죠. 선생님이 수업 거기서 중에 커버가. 그렇죠. 이 말을 했었죠. 이번에 했잖아요. 선생님. 독해가 많이 어렵게 나오면 결국 갈라지는 게 어디라 했어요? 앞에서. 문법 어휘 쪽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제가 앞쪽에 앉았기 때문에 발표하는 소리가 다 들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생님이 시험지 바로 해설 강의를 할 때 출제자들이 물론 문제를 잘 내셨지만 제일 많이 냈던 비중이 뭐 있었습니까? 오형식에서 목적보를 결정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많이 놓였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문법이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독해를 다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뭐 아쉬운 네. 한두 개 있었지만은 어쨌든 앞에서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합격권 뭐 1연기 중에서 네. 안정권 점수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좋은 대로 잘 이렇게 뭔가 따라왔던 거에서 합격의 어떤 영광을 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만의 어떤 편협된 생각이 많아요. 내가 좀 1년, 2년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많은 들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내 이 지식을 한 해만 더 하면 되겠지라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뭔가 혼자 공부해서 밖에 이렇게 가서 뭔가 한번 되겠다라 했는데 합격 소식이 들리는 분이 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누구보다 여러분들 실력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디 부분에서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매 상담 받아가면서 조언 들어가면서 수정해가고 검증받고 그게 바로 관리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죠? 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이제 G 받아볼게요. 이번엔 막내인데요. 어쨌든 이제 G한테는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이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합격권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학 중에서 20대 초중반에서 이제 합격 사례가 거의 많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공부라는 게 공무원 공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사회과학에 대한 또 용어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게 어떤 삶의 연륜이랄까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대한 이거를 공부하는 거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이게 고등학교식 발성을 공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사회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뭔가 눈치라 할까요? 그런 눈치도 좀 배양이 돼야지만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성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준현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냥 학습을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막 10시간 뿌리치고 공부한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 관리 다 하면서 본인은 솔직히 그 학원 수업만 의존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거의 예, 학원 맞지 수업만 거의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어 영어 같은 다경이도 경우는. 마찬가지고. 그럼 학원 수업만 의존해서 우리가 공부한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눈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서는 그걸 좀 힘들죠. 왜냐하면은 어린 나이면은 아무래도 이게 교과서적인 어떤
주변에 어떤 조언이 와닿거든요. 교과서적으로 뭐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 해라. 그렇게 되고 뭐 과목별로 뭐 어떤 인강을 따라가라. 그리고 또 잘못 종합반이나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룰에 따라서 뭔가 종합반 수업 듣고 단계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변에 이제 언니나 이제 오빠들한테 그런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조언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래도 이제 공부 방식을 잘 선택해서 그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요런 쌤의 어떤 그런 말이 와닿았는지 그리고 본인 방법이 또 잘 또 통했는지 한번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네. 저는 다행히 전공이 사회복지라서 사회복지 개론은 그래도 먹고 들어가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쉽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부터 먼저 시작했고 저는 국어, 한국사, 사회는 고등학교 때 좀 접했던 게 좀 많아가지고 사회도 조금 쉽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근데 이번 시험은 좀 많이 어려웠고 국어하고 한국사는 처음에 한 달은 저는 종합반을 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냥 계속 수업만 하고 그래서 한 달 다니고 바로 그냥 끊고 인강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인강 들으면서 기출 풀고 저는 기출을 한 4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컸던 것 같고 영어는 선생님 따라 많이 갔고 주변에 언니 오빠들도 저한테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쨌든 잘 계획된 대로 어떻게 보면은 언니 오빠들보다 빨리 지금 공무원이 된 케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봉이죠, 그죠? 나중에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유리한데 어쨌든 간에 큰 성과를 이루어서 자, 박수 한번 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기. 자, 원기. 우리 원기는 자, 또 대단한 게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이번에 경찰 1차 또 합격하신 의원이도 또 독서실 알바를 하면서 삼참 쌤이 뭐라 할까 수업 중에 바라봤을 때 전날 뭐 이렇게 잠도 못 잔 상황에서 그 다음날 수업 참여하기 힘든데 그런 일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라는 거는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게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또 이렇게 뭐 그런 경제적인 부분 신경 안 써서 또 공부하는 것도 참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행이겠지만 또 본인이 직접 또 그 학원비를 또 벌어가면서 또 생활하는 것도 비용을 벌어가면서 이 합격했다라는 거는 대단한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는 거의 뭐 아주 소수점 차이로 아쉽게 떨어졌는데 올해 드디어 거의 뭐 100% 안정권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도 병행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또 희망을 주듯이 본인이 한번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발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같으면은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제 독서실만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너무 안 돼서 좀 일찍 일어나는 뭔가를 찾아야겠다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쿠팡에 새벽에 물류센터 가는 거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작년에는 11월부터 3월인가 4월 달까지인가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또 중간에 한번 코로나 터지니까 물량 엄청 쏟아질 때도 있고 했었는데 저는 힘들기는 힘들긴 한데 아침에 이제 너무 일어나 습관도 안 됐었고 하니까 또 오히려 이제 내가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번다는 게 공부를 이게 공무원 공부를 저는 이제 2, 3년보다 조금 더 오래 했거든요. 중간에 일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이게 돈을 안 벌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뭔가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되게 자존감 같은 게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제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에 이제 다시 또 플러스 효과를 받아서 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뭐 자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솔직히 사람이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런 게 좀 약간 많이 상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몸이 힘들어도 내가 이제 돈도 벌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약간 각오가 있다면은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자기가
공부 이외로 성취감도 느끼면서 이제 뭐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겠지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일도 같이 하면서 이제 합격을 했을 때 또 공부만 하다가 합격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크게 뭐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써 이제 약간 좀 내 자신의 이제 자존감도 올리고 약간 자부심이 좀 생긴다는 그런 게 있어서 꼭 공부를 하는데 꼭 공부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도 좀 할 수 있고 뭐 조금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공부, 운동, 일을 같이 조금씩 병행하면서는 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도 좀 그랬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앞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할 분들 중에서 운동도 하고 싶으면 운동도 좀 하고 일도 할 수 있으면은 감당이 가능하면 일도 하면서 공부를 하셔라.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근데 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본인이 이제 스케줄을 조절해 가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5명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역시 합격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제 이 모임은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계적 그런 학습 공부는 오늘 이후로는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면접에서도 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독해도 선생님이 논리 독해 주제를 가지고 뭐 많은 공부를 안 해도 그 어떤 머릿속에 인식하에서 가듯이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돌발적인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어떤 이런 어떤 하나의 마음가짐을 갖고 거기다 응용을 해서 말을 한다면은 충분히 상대방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올해까지 이제 24년을 이제 강사 생활을 해왔는데 그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석을 벗어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석을. 그리고 그 말은 너무 변칙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인생을 변칙대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남을 갖다가 뭐 음해한다든가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그 위에 올라서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내가 어디 공무원이 돼서라도 1등이라는 마음으로는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디 조직을 가더라도 난 꼭 1등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2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1등은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신 분들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합격의 주인공들은 다 나름대로 내가 1등이라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 5명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배려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거 다 살펴보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오빠 언니들한테 뭔가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또 귀담아 들어주고 과목별로 뭐 자료도 또 공유하고 그게 배려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의 마음으로 항상 누군가는 내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1등이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이기적으로 발상되다 보면 남을 짓밟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2등이란 마음으로 내 앞에 1등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떠받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보다 못하는 사람이 다 3등인데 그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항상 뭔가 조언도 해줄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뭔가 더 많은 것을 베풀 줄 알다 보면은 그 2등이라는 구심점으로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진정으로 정의와 공정, 기회의 공정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이제 도래되는 사회가 왔었을 때 여러분들 또 공무원이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2등이란 마음으로 1등은 항상 밀어주고 3등은 당겨주고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뭐랄까 조직에서 좋은 관계로서 이렇게 공무원 공직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너무 튀고 앞서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그 적이 결국은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강사 생활을 돌아다가 너무 어린 나이에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데 그 높은 위치에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난 세월의 그 힘듦을 혼자서 다 이게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걸 또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의 그 경험치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건 너무 1등이라는 마음 갖지 말고 2등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서 최고 성적이나 다경기도 있지만은 또 뭐 원기도 가장 높은 성적이 나왔지만은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중간치, 중간에서 상위권에서 그 성적 내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마음이 편해요. 내가 너무 뭐 앞서가는 실력으로 만약에 어떤 자리에 갔다. 그럼 그게 또 부담감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민원도 해결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고 자기 삶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공무원 젊은 애가 자살했는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물론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봉사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옛날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삶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분들 2.5% 안에 들어가는 부류잖아요. 97.5%가 떨어지는 이 시험이에요. 합격은 2.5% 시험이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 내 존재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하면 이제 이미 여러분들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본인에게도 뭔가 나 자신에게도 사랑해 줄 줄 알고 내 자신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공직자로서 딱딱한 삶을 살지 말고 지난 여기서 IBM에서 보냈던 그 추억도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말해주는 게 바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발표 낼 때까지 뭐 합격권 들어갔기 때문에 막 이렇게 흥청망청 보내면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추천해준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3분 고전이라는 책이 있고 여러분 좀 더 다 찍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의 교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민의 교양 시작. 그렇죠. 이때까지 영어하고 국어만 선생님이 가르쳐 왔었는데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공무원으로서 어떤 소양이라 할까요? 그런 쪽으로 이제 살아가려면은 여러분들이 합격 발표될 때까지 이 두 권의 책을 완파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40대, 50대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다 높은 점수되기 때문에 실력을 점검하는 면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관계자들, 대구의 관계자들 뭐 전부 다 선생님 아는 지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과 선생님 생각이 거의 100%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놀랬던 게 문법 문제를 딱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했던 이 지금 어떤 전달 내용을 어떻게 이 시험에 다 반영을 했을까? 그러면서도 오형식에서 목적보를 어떻게 취하는가를 그 개념을 다른 유튜브에 훌륭한 영어 선생님도 많으시지만 아직까지 선생님이 제시하는 그 개념대로 설명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한 맥을 갖고 가듯이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면접관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기 교양이라든가 이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합격자 당일 그 발표할 때까지 읽어주고 그러고서 그 이후에는 이걸 또 다시 한번 되짚어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면서 또 한번 최종 또 그때 발표나는 다 또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선생님이 이제 또 이거에 대한 공부 방향을 또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먼저 1회독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읽어보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준열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 당대표 이준서이가 이제 바로 야당의 이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어떤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이 항상 야당은 꼰대고 나이가 많고 고리타분하고 그런 생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이가 어떤 이번에 이제 뭐 당대표든 뭔가 인기 1위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효과라는 이야기 합니다. 바로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시겠습니까? 밴드웨건 효과라 하면 약간 대중적인 인식 가운데 한 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은 생각이라든가 사상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나머지 사람들도 그게 동조하는 그런. 예, 맞습니다. 그게 영어 시간 독해할 때 했는 내용도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예, 맞습니다. 저런 게 바로 영어 공부 자체를 그냥 수박 그다기씩 기계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 내용과 논리와 어떤 주제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제 발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면접관이 봤을 때 이 학생은 바로 이 지금 수험생은 공부 자체를 그냥 기계적으로 한 건 아니겠구나라는 게 보이고요. 또 가서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슈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원기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최근에 여당에 이제 관련된 한 이제 그 변호사가 그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뭐 수장이라는 이 말을 언급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왜 본인 입장에 있을 때는 국민의 어떤 공분을 사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런 부분이. 천안함 사태 이제 어. 함장에 대해 가지고 함장이 이제 이제 승무원들 버리고 음. 자기 혼자 탈출해가지고 음. 함장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수장시켰다 음. 그들을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솔직히 여당 관련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공론화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개인의 입에서 그냥 섣불리 너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제일 크고 뭐 사적인 의견이라고 본인이 밝힌 것도 아니고 거의 공적이라 나온 거고 사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이제 공론화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나 말을 뱉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봤을 때도 이제 함장이 승무원들을 버린 게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승무원들도 살리려고 노력했는 건데 이제 살아남았는 함장과 그 비롯해서 이제 여러 승무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나머지 인원들을 이제 죽은 사람들 버리고 너희들만 살아남은 거 아니야 이제 낙인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여론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낙인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멘탈적으로 이제 그 천안함 사태에 대한 충격을 벗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걸 또 들쑤시고 하니까 천안함 이제 생존자들한테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으로 나온 거여서 그렇죠. 자, 아주 좋은 답변을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갔을 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어떤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야 됩니까?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아무리 좌파 성향을 가지고 우파 성향을 가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거를 개인적인 생각을 절대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비슷하게 원기가 잘했는데 이런 쪽에 지금 어떤 현상은 나오지만은 반드시 중립적인 의견을 발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합격할 지금 뭐 높은 성적인데 해가지고 분위기 들떠가지고 한쪽 편향된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무조건 중립적인 어떤 글을 발표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 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 말한 아까 뭐 이 지금 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시사 상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어디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KBS 9시 뉴스, SBS 많습니다. 그렇죠. 뉴스도 봐야 되고 그보다는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여러분들이 뭐 SNS 활동도 많이 하겠지만은 뉴스 거리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뉴스를 매일매일 발췌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고 거기서 자주 이슈화 되는 거.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7월달 발표 나오면 면접을 언제쯤 됩니까?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 8월 달에 이슈되는 거. 지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일단은 이 기본적인 걸 먼저 읽어 주시고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그 이슈되는 거는 뉴스거리를 많이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그냥 외워서 나오는 말투가 아니라 이 수험생은 늘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에 나오더라도 어떤 시사상식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또 명심해야 되는 게 여기 수업 와서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험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나마 다행히 뭐 수험 생활이 길지 않고 선생님과의 어떤 좋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도 안 하고 여기까지 빨리 이렇게 왔는 케이스인데 그 뭐 합격을 했다 해가지고 뭐 또 너무 들떠가지고 면접 뭐 어떤 학원 다니고 그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면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면접관들이 원하는 게 그런 어떤 학습 그래 외워서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길을 가르침 주는 것도 바로 거기에 대한 함정이 안 빠져들고 그런 돈에 또 하지 마시고 그런 돈이 있거든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가치 있게 쓰시고 지금부터는 절대로 뭐 이제 기계적 공부하는 거 다 손노랗겠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 2.5% 들어가는 거를 이번에 합격으로 다 보여줬으면 됐으니까 나는 당당하다. 나는 이만큼 이루어냈다라는 걸 큰 가치로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지금 말을 안 해서 여러분 지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학원 올라올 때 청소하는 할머니가 선생님 오늘 왜 일찍 오셨어요? 하니까 아유 우리 합격한 애들이 인사하러 온다고 오늘 먼저 인사하러 온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하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이때까지
여기 청소하시면서 선생님 많이 지켜봤겠어요. 그래 그런 것도 저래 지금 청소하시는 할머니도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는데 하물며 돌본 선생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기쁨도 지금 영상이 또 유튜브 올라가기 때문에 다 볼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수강했던 분들이. 그 중에서는 또 아쉽게 또 떨어지는 분도 있을 건데 그래도 너무 또 감정을 또 나타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쌤이 지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YBM 전체 관계자들 다 볼 것이고 앞으로 이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담당하는 분들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받는 학생인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도 또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어쨌든 차분하게 준비해가지고 집에 가서 해야 될 거는 지금 원래 그렇습니다. 마음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책상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분류별로 나누세요. 국어, 영어, 한국사, 그다음 선택 과목 했는 거를 박스로 나눠가지고 반드시 다 집어넣으십시오. 집어넣고 특히 일행직은 행정학이 전공 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정학은 절대로 박스 넣으면 안 되고 행정하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따로 배치를 하셔서 그거를 항상 실무적으로 또 사용해야 되니까 사회 그 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거도 하고 나머지 뭐 국어라든가 이런 거 영어, 한국사 이런 거는 다 박스에 넣어놓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무원 되고 나서는 항상 선생님처럼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책을 항상 병행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문화생활도 많이 즐기시고 예전에 우리 때 어떤 그런 공직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들의 청년들은 조금 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할 때는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일 끝나자마자는 내 자신을 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즐기고 행복한 공무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뭐 7월 발표할 때까지 일찍 모이는 게 뭐 일찍지 않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 시험 끝나지만 누구보다 제가 시험 분석을 다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다음 통계 우리 준현이하고는 새벽까지 선생님하고 통화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선생님 다 분석해서 그런 안정권, 높은 성적 학실권을 두는 거기 때문에 어제 내가 지희한테 전화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또 못 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시고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번 9명 중에 한 8명이 합격할 것 같은데 1명하고 2명은 지금 조금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불안한데 선택 과목 때문에 이제 또 한 명은 기술직이다 보니까 성적이 나와봐야 선생님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합격되는 분들은 최종 발표되거든. 그때 이제 모일 때는 여러분들 5명은 이거에 대한 쌤하고 토론회를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가서 쌤 하나도 안 읽었는데 이러면 쌤한테 실망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혹시 내가 뭐 마킹 잘못했나 뭐 이런 거 절대로 불안이 없어질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국어 과목 3번 때문에 절대로 그러냐. 이번 시험 성적은 쌤이 말씀드렸듯이 영어,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 1점 한 문제점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기술직분이 다른 거 하면 거의 안정권이에요. 굉장히 높은 성적이에요. 영어에 까락이 나와버렸대요. 자기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지. 영어가 까락이 나와버렸다는 거지. 그래 그만큼 영어의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지. 그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쌤 말을 잘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도 다 들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을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를 잘 새겨보고 내가 어떻게 귀담아 듣는지 말투라든가 그런 거 잘 듣고 나면 7월 달에 선생님이 다 합격했는 분들 다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 미나 씨처럼 여러분 가는 길까지 마지막까지 제가 다 이렇게 절차를 다 밟아 드릴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 또 같이 수업 들었던 경찰분들 지금 어제부터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8월 달 다 합격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 상우가 지금 둘이 지금 너무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 좋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뭐 좋은 성적 안 나왔으면 뒤에 따라오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새겨듣고 오늘도 다행히 비도 많이 안 왔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당장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점으로 갑니다. 서점을 왜 지금부터는 서점을 자주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이 제일 즐거울 때 서점에 가는 거죠. 서점에 가가지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겠죠. 뭘 또 찾아야 되겠어요? 면접 가는 게 있을 겁니다. 공무원 면접에 관련된 서적이 있으니까
그거도 한건 구입해. 발표 또. 됐어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없어요? 면접 얘기하니까 책 얘기하니까 작년에 샀던 거 있어. 그렇지. 그렇지. 책이 있죠, 그죠? 작년에 샀던 그러니까 그 요 책하고 면접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또 소영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 그 어떤 또 시사 상식 거 있고 여러 가지 또 지역에 대한 것도 많이 묻는다면서. 그리고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 집단 면접은 없을 거예요, 맞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 그게 없으니까 그 대신 개인 면접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성적이 안정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배수에 걸쳐지면은 그 면접에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 미흡 정도만 안 나오면 되니까 내가 모르는 답변이 나와도 아까 시작했지 않습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요 부분은 좀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요.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이런 지식도 다 이렇게 뭔가 민원인들에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또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권에 들어간 성적은 면접관이 봤을 때 다 인정을 하고 지금 자리에 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딱 봤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 성향을 가진다든가 또는 너무 이렇게 말투가 예의가 어긋난다든가 그런 자세적인 거 또 중요한 게 또 틱병 정세 말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까닥까닥 하고 까깍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분명히 그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운동도 많이 못하고 책도 많이 못 읽었으니까 집에 가면 책이 막 이렇게 너부러 있으면은 이게 막 사람 정신병 걸리는 게라. 내가 또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싶어. 그래 내가 가자마자 책 정리를 하라고 빨리. 이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이 100% 제가 확신하잖아요. 진짜 예를 들어 갑자기 합격자 명단이 없다. 그럴 일도 있겠지. 아직 그거는 0.0.0. 몇 프로만이 되겠지만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책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박스 속에 쌓아놓고 앞으로 내 미래를 개척하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가 나중에 내년도나 선생님이 또 그립고 보고 싶거든. 그때 왔었을 때는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봤었을 때는 지금 여러분이 봤던 모습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이 있을 건데 아까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때까지 지켜봤는데 너무 노력하시고 학생들이 합격하고 이게 선생님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지. 연륜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한 사람이 노력하면은 저 사람이 그 위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발전되게 더 발전된다는 게 뭐겠어요. 학생도 많이 찾아오고 다시 선생님이 또 옛날 명성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그때 되면은 선생님이 또 약속한 대로 근사한데 대구 시내에서 제일 좋은 호텔 레스토랑 가서 또 식사도 하고 그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되니까 그래 그때까지 때까지 마음 준비 잘해서 안정적으로 합격하고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또 이 모임도 마찬가지지.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서로 연락 다 주고받고 고민도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게 여기서 공부했다는 하나의 또 이 맥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합격했다 걔가 옛날에 내가 니하고 언제 공부했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러면은 그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 아까 했잖아. 현영이가 같이 공부했던 소영이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그 소영이 이제 같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합격했다고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다고 그런 문자를 그 네이버에다 남겨놨다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 얼마나 그게 기쁘니? 그래 그런 말 잘 새겨듣고 서점에 가서 책 구경하고 그래가 7월 며칠 날? 8일 날 무조건 해야 되는데 혹시나 0.0001%인데 떨어지더라도 그런 일이 절대로 그런 일 없겠지만은 반드시 쌤한테 연락해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시면 안 되고. 이해하겠죠? 그래. 당연히 합격 소식을 먼저 알려줘야 되겠죠. 원래가 나머지 또 합격권에 있는 분들도 다 모여가지고 그날은 다 모일 때는 저쪽 자리까지 다 모여가지고 또 그때 가서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실질적인 면접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시고. 네,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커피 마시고 너희들 이야기 좀 해라. 0.00 진짜 밀리거나 일기사가 없으면은 자, 이쪽으로 V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자. 잠깐만.